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주거이전비나 유주장치배 관련해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저희 회사가 이제 승소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했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했었던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그냥 끝난 사안이라서 판례가 되지는 못했는데, 뭐 다른 사안에서 이제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났는데, 일단 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재개발을 하는 조합이나 뭐 이제 신탁 사업자는 어쨌든 재개발 사업자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등을 세입자나 아니면 현금 청산자 등에게 지급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명도를 받음과 동시에 하지 않으면 명도를 받을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개발, 재건축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합원으로 남아있게 되면은 내 집을 주고 뭐 대출 좀 받아가지고 전세 살다가 나중에 이제 아파트 들어가면서 이제 추가 분담금 있으면 조금 더 내고 아니면 내가 환급금 있으면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세입자나 아니면은 나는 분양받을 생각 없어요, 그냥 돈 받고 나갈게요, 현금 청산할게요 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합한테서 이제 보상금을 받아야지 나갈 거 아닙니까? 세입자도 이제 보상금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영업보상이라든가 이제 뭐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받아야지 나가는데,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조합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보상금은 먼저 줘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는 나중에 주고, 일단 주거용 건물 또는 뭐 상가용 건물에 현금 청산자에게 보상금은 먼저 주긴 줘요. 그 금액이 물론 다툼이 있으니까 뭐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을 하긴 하지만, 그 금액이 정해지면 먼저 주고, 다 명도를 받고 나면, 그러니까 보상금 다 주고 건물을 인도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주거이전비나 유주정착비, 이사비를 줬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의뢰인이 재개발 지역의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신데 나는 현금 청산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소송을 막 했어요. 이제 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올렸어요. 조합이 처음에 협의보상금을 뭐 10억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소송해서 20억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20억을 조합 입장에서는 뭐 마음에 안 들지만 판결이 났으니까 20억 줄 거 아닙니까? 보통 공탁을 많이 하죠. 이제 공탁을 하면 조합에서는 공탁을 했으니까 이제 줄 돈 다 줬으니까 나가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법상으로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나고 나면 이제 사용 수익권이 다 조합한테도 오기도 하고, 또 공탁까지 하면은 등기와 상관없이 조합한테 소유권이 넘어오기도 하니까 어쨌든 보상금까지 다 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나고 나면 당신 나가야 되는 거다. 어쨌든 우리 조합 거다.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 안 나가면 명도 청구 소송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희 의뢰인들의 이제 대리에서 주장했던 거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이게 3종 세트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나 아니면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회보상적 의미로,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수용이에요. 내가 반대해도 그 일정 요건이 갖춰져 가지고 그 구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나는 하기 싫어도 이제 재개발 조합원이 되는 거니까 마치 수용 같잖아요. 국가가 뭐 도로나 교량을 지을 땅을 수용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공공 필요에 의해서 수용할 때처럼 재개발도 내가 싫어도 이제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면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수용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 의미로 주거용 건물 세입자나 주거용 건물 소유자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 보상금 별도로 주거이전비, 딴 데 이사 가실 때 이제 쓰세요. 그리고 이주정착비, 똑같은 건물 쓸 때 쓰세요. 그리고 이사비를 쓰세요 해가 줍니다. 물론 이제 그 건물, 내가 건물 지는데 10억 들었다고 건물 10억 정도의 돈을 다 주냐? 그렇진 않아요. 이제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뭐 200만 원 해가지고 주거용 건물의 금액의 뭐 20%가 뭐 600만 원보다 많으면 뭐 1200만 원까지, 적으면 600만 원, 그 사이에 있으면 그 사이 뭐 이렇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소위 말해 삼족수들 합치면 뭐 많으면 3천만 원까지도, 적으면 2, 3천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나는 못 받았으니까 안 나간다 주장을 하면서 명도 청구 소송의 계획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뭐 패소하기도 하고 승소하기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저희가 승소한 사례들이 쌓여가지고 이 주거용 건물 또는 의 뭐 이제 소유자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이주정책비, 이사비를 받는 거는 그거를 받아야지 나가라는 거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 보상금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주거 이전이라는 게 그걸 받아서 주거로 이전하라는 거고, 이주 정착이라는 게 그 돈을 받아서 이주해서 정착하라는 거지, 그 이사도 돈 받아서 이사하라는 거지 다 이사하고 나서 받으라는 건 아니지 않냐. 선이행 의무다. 그러니까 조합이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를 우리 의뢰인에게 먼저 주는 게 선이행, 그쪽이 먼저 해야지만 우리가 명도가 주는 거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동시에 우리가 돈을 받은과 동시에 넘겨주는 거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었는데,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데서 저희가 이제 승소 판례가 있어가지고 이겼었는데, 요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까지 올라간 모양입니다. 똑같은 쟁점이 됐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똑같이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에서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나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같은 것은 조합이 먼저 줘야 되는 선이행 의무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시 이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그 물건을 조합에
사업에 넘긴과 동시에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상금만 덜렁 주고 이 3종 세트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명도 청구로 소송을 제기를 해도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제 요거 재개발 구역의 이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나 세입자들께서 요거 아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